동서는 아이를 유난스럽게 낳네. 자연분만이 애한테 제일 좋다던데?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들린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온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제가 처음 들은 건 아이, 울음소리도 남편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39, 맞벌이 직장인.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결혼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냥 둘째야 였습니다. 형님은 이 집 큰며느리입니다. 이름은 오미경. 강남 출신, 부유한 집안, 남편 이준혁 씨는 장남입니다. 저희 남편 이준수 씨는 둘째 아들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집안 출신입니다. 처음부터 무게가 달랐습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막내딸 이지수.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시어머니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조용했고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형님은 결혼 8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만 6번. 시어머니는 그 긴 세월을 함께 버텨왔고 형님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했습니다. 긴 기다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임신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였고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는 좋겠다. 몸이 건강하니까 그냥 되네. 웃음이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임신 기간 내내 형님의 공격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임신 2달째 되던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 임신하면 좀 쉬어야겠다. 맞벌이 무리하지 말고. 처음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몸 상한다. 옛날엔 임산부가 일 나갔다가 유산된 경우도 많잖아. 그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괜히 직장 다니는 게 잘못인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유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무서웠어. 남편 이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 원래 그래. 걱정하는 거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그 말이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제가 임신 6개월이던 때였고 형님도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명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동서, 나 오늘 김치 냄새 맡으면 울렁거려. 미안한데 내가 좀 해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바로 저를 봤습니다. 둘째야, 내가 좀 해라. 큰며느리는 조심해야지. 저도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전 부치고 나물 묻히고 상 차리고 치웠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형님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며 과일을 집어먹었습니다. 아가씨는 부엌 한쪽에서 제가 일하는 걸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설거지만 도와줬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물을 무칠 때 형님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서, 그렇게 하면 나물 질겨져. 어머니 치아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아, 네. 손이 좀 느리네. 둘째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은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동서가 자꾸 눈치를 줘요. 제가 못 움직이니까 싫은가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저한테 나를 세우던 사람이 시어머니 발소리 한 번에 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왜 큰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니? 저 사람도 힘든 거 알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그냥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한 말들, 나물 얘기, 손이 느라는 말,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울먹이던 것까지. 남편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형수가 그랬겠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다고? 그 사람이 왜 그래?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인 거지.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직설적인 거랑 비꼬는 건 달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임신하면 감정이 예민해진다잖아. 그 말이 2번째 상처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머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임신 7개월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동서, 옷 좀 빌려줄 수 있어? 나 임신하면서 체형이 바뀌어서 입을 게 없는데 동서는 키가 작아서 헐렁하게 입으니까 잘 맞을 것 같아서. 키가 작아서 헐렁하게 입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저는 빌려줬습니다. 임신복 3벌을 2달이 지나도 안 돌려줬습니다. 제가 먼저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째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동서, 저번에 빌린 옷 세탁하다 보니까 한 벌이 줄었어. 소재가 약했나 봐. 미안해. 대신 내가 예전에 입던 거 줄게. 동서는 키 작으니까 내 헌 옷도 잘 맞을 거야. 키 작으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카톡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동서, 역시 마음이 넓어. 그래서 내가 동서 좋아하는 거야. 좋아한다는 말이 이렇게 불쾌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더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날 같이 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다닐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가겠다고 했으니 좋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다 맞춰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나도 그날 같은 병원 오전으로 잡았어. 어머니한테 나도 같이 데려다 달라고 했거든. 아, 동서 먼저 잡은 거 몰랐네? 저는 이상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같은 병원, 같은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먼저 데려다 주고 동서는 다음에 데려다 주시면 되지 않을까? 나는 혼자 운전이 좀 무섭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야, 미안한데 내가 오후로 바꾸면 안 되겠니? 큰며느리가 오전이고 나는 2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네.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잡았고 시어머니가 가겠다고 한 날을 잡은 거였습니다. 형님이 나중에 그날로 끼어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간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바꿀게요. 전화를 끊고 직장에 다시 항의를 구해서 오후로 조정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형님이 내 검진 날 일부러 같은 날 잡은 것 같아. 남편은 냉장고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부러야. 날짜가 겹친 거지. 시어머니가 나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어. 그러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꼬아서 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꼬아서 한다는 말, 그 말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물었습니다. 동서는 어떤 분만 방법으로 할 거야? 일단 자연분만 시도해보려고요. 형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자연분만이 아이한테 제일 좋지. 면역력도 다르고. 나는 당연히 자연분만으로 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여자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수술하려고 한다니까요. 저는 아이한테 좋은 게 먼저지, 제가 편한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가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먼저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연분만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형님은 며칠 만에 환하게 웃으며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대단하다. 몸도 빠른 것 봐. 그 다음 주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분만실에서 혈압 수치를 본 의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응급 수술 들어갑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병실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유난스럽게 낳네. 자연분만이 애한테 제일 좋다던데. 사실 시술도 필요 없었던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 낳고 바로 일어났는데 몸을 평소에 좀 관리했어야지.
맞벌이에 야근까지 하더니. 어머니,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동서가 워낙 무리하게 사니까. 임신 중에도 직장 다니고 명절 준비하고 몸이 못 버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봤습니다. 지수야, 갑자기 왜? 새언니 잠깐만요. 아가씨는 형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나 집안 시끄러울까 봐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 진짜로. 내가 괜히 끼었다가 엄마가 또 큰 새언니 눈치 볼까 봐. 근데 이건 아니야. 둘째 새언니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데 저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 뭐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엄마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가씨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큰 새언니 본인이 둘째 새언니한테 막말은 다 해놓고 엄마 오니까 피해자인 척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형님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언제? 명절에 손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나물 가지고. 그리고 엄마 발소리 들리니까 눈물 글썽이면서 동서가 눈치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다 들었거든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임신복도 빌려갔잖아요. 키 작아서 헐렁하게 입으니까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리고 세탁하다 줄였다고 안 돌려줬잖아요. 형님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건 그냥. 병원 검진 날도 그래요. 엄마가 둘째 새언니 데려가기로 한 날 잡은 거 알면서 갑자기 같은 날 같은 오전으로 잡은 거잖아요. 둘째 새언니가 오후로 밀렸잖아요. 직장에 또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기억해? 가족 모임 자리에서 요즘 여자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수술하려 한다고 했잖아. 아이한테 좋은 게 먼저라고. 그게 둘째 새언니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 형님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한 말이고. 새언니. 아가씨가 형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형님이 얼어붙었습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나는 큰 새언니가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던 거 알아. 그것도 이해해. 근데 그게 둘째 새언니한테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큰 새언니 눈치 보면서 못 본 척한 것도 엄마 잘못이야.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임신 6개월인 사람이 명절 준비 혼자 다 했어. 엄마 앞에서. 그 엄마가 시킨 거잖아. 큰 새언니는 소파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누워있잖아. 아이 낳다가 저 앞에서 유난스럽게 낳는다는 말이 나와? 그게 며느리한테 할 말이야? 아가씨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엄마, 나는 둘째 새언니가 이 집에 와서 한 번도 편한 걸 못 봤어. 항상 조용히 참았어. 오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을 봤습니다. 오미경아. 결혼 10년이 넘도록 다정하게만 대해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이 뭐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 말이 다 거짓말이야?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수진이한테 손 느리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건 제가 좀 예민해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니까 울었지.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 날, 수진이 먼저 잡은 거 알면서 같은 날 잡은 거지.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가고 싶으면 물어봤어야지. 수진이 날짜 먼저 확인하고. 왜 그 아이 밀어내고 내가 들어가? 형님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래 힘들었잖아요. 8년을 기다렸잖아요. 알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8년 기다린 거 나도 알아. 나도 같이 울었어. 그 세월을. 그러면? 근데 그게 수진이를 밟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형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니면 임신한 사람 부침대 붙이게 하고 병원 날짜 빼앗고 키 작다는 말을 밥 먹듯 하고 수술하다 정신 잃은 사람 앞에서 유난스럽게 낳는다는 말이 나와? 형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큰 며느리 눈치 보다가 둘째를 잃어버린 거야. 5년을.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와서 이름도 한 번 못 들었어. 맨날 둘째야, 둘째야. 근데 이름 있는 사람이야. 수진이야. 나도 며느리 이름 제대로 못 불러준 거야. 그때 제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흰 천장, 눈이 떠지는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울먹이는 소리, 아가씨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 형님의 침묵,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게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내가 미안하다. 이 집에 와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몰랐어.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제일 힘들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들었구나.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형님은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제 발치 쪽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더 일찍 말해줬어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또 예민한 사람 될까 봐 무서웠을 것입니다.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휘청거렸고 수술 부위가 당겼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도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 100일이 가까워져 가족이 다시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형님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서, 물 좀 떠다 줄래?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술한 사람이야. 아직 회복도 안 됐어. 본인 다리로 가서 가져와. 형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에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돌아간 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 될까 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예요. 형님처럼 오래 기다린 사연은 없지만요. 그래도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저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오래 참았구나. 진짜 오래 참았어. 남편 이준수는 뒤늦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제대로 안 들었어.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말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오랜 시간을 덮어주진 못합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둘째야, 앉아있어라. 큰며느리, 내가 좀 일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그 웃음을 함부로 꺼내지 못합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눈을 보고 살짝 웃습니다. 그 웃음이 뭔지 압니다. 미안함과 응원이 섞인 웃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평범합니다. 형님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반전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실에서 의식이 돌아오던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사이다였습니다. 5년 동안 둘째야 였던 제가 처음으로 수진이가 됐습니다.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름 하나에 5년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가씨처럼 더 일찍 나섰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참는 게 맞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